안녕하세요.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코로나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4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7월 하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간만에 7월 하순은 그 천체 구조수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좀 뜸하게 지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고요. 근데 8월에 또 한바탕 경랑이 있기 때문에 또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진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7월 18일에 금성이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적시성이라고 하는 흉성이고요. 7월 17일 저녁부터 18일 오후까지 유효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불안에 떨게 만들 소식이 이제 전해질 공산이 크고, 이게 국가적 레벨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회사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런 어떤 각각의 규격이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좀 사람을 불안해지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게 순수하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그 뒷소문이나 약간 좀 의혹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보장은 별로 없습니다. 약간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잘만 이어지면 그 입소문을 타고 이번에 연 그 가게의 맛이 좋다더라라는 그게 뒷소문, 그러니까 입소문이죠. 입소문인데 이제 이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전해져서 매출이 이제 폭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뒷이야기가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죠. 보통은 안 좋은 얘기가 퍼져나가서 체면을 구기는, 혹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기 힘든, 그러니까 이거 몇 달 동안 잠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3일 후에 금성이 아니고 화성이 움직이면서 지금 쌍자궁 영도 20분에 있는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7월 20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자, 화성 알키오네는 점성술에서 되게 전형적인 어떤 조합이에요. 머리, 얼굴, 눈에 관련된 상해가 급증을 한다든가, 혹은 급성 피부질환, 만성적으로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갑자기 돋는 거 있죠. 급성 피부질환이나 STD, 성병이죠. 어떤 성병 관련된 어떤 이완율 같은 게 갑자기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도 이제 성형수술이나 거기에 관련된 그런 빈도수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머리나 얼굴에 머리, 얼굴, 눈에 관련된 수술을 하다가 약간 뻑이 날 확률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알키온에 들어올 때 성형수술을 하면 물상대체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얘기지만 괜히 안 할 거 하다가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알키온에 그렇게 만만한 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키온에는 약간 좀 그 뒤가 없어요. 계획이나 이득이나 손익을 따지는 별이 아니에요. 냉철하게 뭔가 이거를 따져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약간 욱하는, 자기 감정적이고 되게 그 충동적인 그런 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진심으로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죽어도 너만은 데리고 간다, 약간 좀 막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폭전술인데, 이런 자폭전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알키온의 자체가 그런데 화성이 더더욱 이제 충동적인 별이기 때문에 가장 공격성 있고 폭력성 있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화성이랑 알키오네가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골이랑 알키오네랑 불과 그 4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행하다가 알골이랑 만난 별은 결국 얼마 안 돼가지고 화성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여기저기에서 아마 큰일이 있었을 건데, 그때 알골이랑 만난 화성이 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알키오네랑 만나는 격이니까 사실은 이 세 번째 주 자체가 좀 시끌시끌할 겁니다. 자, 다음 날에는 금성이
목성이랑 육각을 맺습니다. 자, 사자궁 금성, 쌍자궁 목성이죠. 그래서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유효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육각 자체가 약한 것도 있지만 이 사자궁, 쌍자궁 조합이라는 게 약간 실체가 없어. 그 남성궁이 원래 여성궁에 비해서 실체성이 좀 부족한데 이 태양 사인하고 수성 사인이잖아요. 태양하고 수성 사인의 조합은 예전부터 뭐였습니까? 불모궁 조합이죠. 불모궁 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 좋게 보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 손에 쥐는 결과물은 없어요. 눈에 보니까 뭔가 실물이 없어요. 실물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하고 기획 그리고 어떤 그런 말밖에 없고 그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성목성 육각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뭔가 이득이 손에 들어오거나 결과물 혹은 진짜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 그런 거는 되게 약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태양 수성 사인의 특징상 뭔가 대대적으로 홍보가 잘 된다거나 이번에 기대 이상으로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런칭이 이루어진 3개월 동안은 이득이 쌓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홍보만 잘 됐지 돈이 들어올 만한 구간 아닙니다. 혹은 뭐 향후에 밝은 전망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될 거야. 이 주식이 오를 거야. 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이게 차라리 사자목성 그리고 쌍자궁 금성 조합이면 오히려 좀 더 나은데 그 반대잖아. 그 목성이 쌍자궁에서 데트리먼트 하면서 그 사자금성 이제 육각을 맺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원칙이나 공정함 같은 게 조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소리 큰 쪽이 징징대는 쪽이 해줘 하는 쪽이 좀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가만히 있는 쪽은 손해를 보고 근데 이런 거는 보통은 공정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되게 약간 후진적인 행정 처리.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게 그 한국에서는 너무 큰 무게를 가지도 원래 이렇게 큰 무게를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60년대 70년대 이제 군부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해도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되게 이제 억울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국민들이라고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룰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민원이 너무나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어떤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함이나 원칙을 지키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민원을 없애거나 무마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일처리를.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공정함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후진적인 행정 처리. 원래 그 후진국일수록 목소리 큰 놈이 더 많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시발시발 되는 쪽이 뭔가를 얻어간단 말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굳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서구권의 선진국에서는 있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쪽에서는 무례하게 목소리를 높이면 걔는 무조건 벤이에요. 관공서에서도 그 사람은 그 어떤 그 담당자 재량권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가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상 민원인을 차단하는 게 커뮤니티 윤리로 자리 잡힌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잖아. 완전히 이제 온탕하고 냉탕을 짧은 시간 안에 오가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커뮤니티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사회적 어떤 신뢰도도 무척 떨어지고 룰이 있으면 남용해서 뭔가를 얻는 쪽이 당연하고 그걸 못하는 쪽이 바보라고 생각되는 약간 그런 되게 안 좋은 풍조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뭐 모든 사람이 체리피커가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사회적 신뢰가 생길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금성 목성 육각은 반드시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어떤 구조를 이용해서 공정함과 거리가 먼 식으로 징징대면서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오히려 그게 더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천여궁으로 진입하면서 사자자리 알파정인 로열스타의 필두인 레굴루스랑 만납니다. 25일 아침부터 27일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수성이 왜 이렇게 유효기간이 길어졌냐? 이제 수성은 좀 있다가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속도가 60%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항성 구간에서 유효 회역 구간에서 오래 머무르게 돼요. 자, 이때는 직업적인 성공이나 승진 같은 게 이루어지기가 쉽고,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이게 말하자면 하급 공무원이든 고급 공무원이든 혹은 뭐 상급자든 하급자든 원래 그 사람한테 주어진 권한을 딴 사람들이 잘 안 쓰려는 방향으로 했는데 나한테 이 권한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했지? 라고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적절히 써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묻혀져 있던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성취를 이루거나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례적으로 다들 이거는 다들 안 하는 분위기야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만 쓴 거죠. 근데 그게 그 모난도를 정맞는 방향이 아니고 뭔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제 공짜로 숟가락 얹으려는 이제 기생충들이 있죠, 주변에. 꼭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좀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짜로 숟가락을 얹으려는 기생충들의 연락이 잦아져서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한 것도 없으면서 같이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게 또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일 후에 화성이 또 움직이면서 프리마 히아데스 성단의 중심 성운이랑 만납니다. 이게 29일부터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때는 갑자기 난데없이 변덕을 부려서 벌써부터 이제 정해뒀던 계획을 업고 새로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꼴리는 대로 다시 짤 가능성이 다시 짜는 게 아니라 다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때 꼭 지켜져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그게 틀어질 공산이 크다는 거를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나 어떤 그런 작업의 방향에서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만 실수해도 안 되는 그런 일보다는 100개 중에 99개가 실패했는데 하나만 성공해도 되는, 하나만 제대로 된 거 건지면 되는 그런 종류의 보통 이제 창의적인 일들이죠. 창의적인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그 99개는 쓰레기인데 하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원래는 실패할 게 당연한데 하나라도 건지면 다행인 그런 일을 할 때 이 화성 프리마 히아둠 조합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024년 7월 하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